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뉴스 검색을 하다 국내 한 정치 유튜브 채널이 한 해에 6억 4,600만 원의 슈퍼책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들 있지만 한 정치 유튜브 채널이 한 해 슈퍼책으로만 6억이 넘는 돈을 후원받았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정치 유튜브 채널에 돈을 보내는 나이 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한 언론사에서 요즘 노인 세대들의 유튜브 이용 실태를 취재 보도했는데요. 한 취재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십수년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김모 씨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하루 일이 끝나면 주로 휴대폰으로 야구 경기나 정치 유튜브 채널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 철거 노동일이 힘들지만 자신이 구독하는 정치 유튜브 채널에 비록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씨를 동행 취재한 기자가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말을 전부 믿느냐고 묻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은 쪽 사람들로 생각해 믿는다며 무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홀로 사는 차상위 계층인 60대 박모 씨는 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1대 총선이 전국 단위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해 자신에게는 큰돈인 6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대부분이 기각되자 김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후원금 요청 메일을 보냈는데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 씨는 이 채널에 매달 1만 원씩 후원금도 보내는 구독자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용직의 차상위 신분에 매달 후원금을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물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후원이야 일종의 기부 행위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경제적 여력을 넘어선 후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분명 여유가 없을 것인데도 이렇게 돈을 내는 나이 든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60대 이상 노인 세대들의 유튜브 이용 실태가 어떤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OTT 이용자의 OTT 플랫폼 이용률은 유튜브가 94.1%로 월등히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넷플릭스가 31.2%, 티빙이 11.2%, 웨이브가 6.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OTT 플랫폼별 이용률이 비슷하였지만 60대 이후는 특히 유튜브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10대에서 40대는 예능이나 오락에 이어 뮤직비디오나 공연 비중이 높은 반면에 50대와 60대 이용자는 뉴스와 시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유튜브 이용 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2.4%를 차지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2%로 가장 높았고요. 40대가 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번 추론해 보면요. 60대 이상은 뉴스나 시사를 대부분 유튜브로 보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반증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국내 한 언론사에서 유튜브 이용 행태를 조사 보도했는데요. 슈퍼책 등 유튜브 후원 시스템에 돈을 지불하는 비중이
60대 이상이 14.5%로 30대의 12.9%, 40대의 12.2%, 50대의 12.2%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세대들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넘어서면서까지 후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들의 원인 진단 중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학정편향 심리인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정편향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고자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학정편향은 대개 의사들이 자신이 처음 내린 진단과 일치하는 증상만을 고려하고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경우나 수사관이 용의자를 지목하고 그 용의자가 유죄라는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고 무죄임을 시사하는 증거는 수용하지 않는 경향성을 학정편향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청자의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학정편향 심리가 유튜브 세계에서도 보수 성향의 사람은 보수 채널에, 진보 성향의 사람은 진보 채널에 더 가몰입하게 되고 경제적 후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은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조직학자이자 경영학자인 오타 하지메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인정 욕구와 그 중독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메 교수는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깊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갈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나머지 번화 증후군으로 결국 퇴사를 선택하는 사람이나 실적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가로사나 자살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 등을 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심리 전문가들은 정치 채널에 과도한 금액을 후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부족분을 온라인 세상에서 채우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시청자가 슈퍼책을 보내면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채널 운영자는 슈퍼책을 보낸 사람의 댓글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어 잠시나마 다른 구독자나 시청자들에게는 채널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알다시피 후원한 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성향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해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지 않을 때에는 그 많은 동물병원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